안녕하세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해설 강의입니다. 자, 올해 부동산 공시법이 문제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두 문제 정도 좀 어렵게 냈는데 다행히 한 문제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고, 등기법에서는 한 두 문제 정도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24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19개에서 21개 그 정도 맞추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집 188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게 아닌 거 찾는 거죠. 답이 그냥 딱 보여요. 1번에. 완전 신나는 거죠. 지목은 안 들어가죠. 왜? 이거 우리 이론 강의 시간에 토지의 표시 말고도 지적 공부 7개 들어간 게 좀 많지만, 토지의 표시 7개를 기억하는 게 나머지 모두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요 토지의 표시 6개가 지적 공부 7개 중에 제일 먼저 면적은 어디에 들어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고 두 군데에만.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 네 군데에 등록되잖아요. 그죠? 참고로도 말씀드리면 이 지목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지적도와 임야도에서는 지목 부호로서 등록이 된다. 그러니까 봐봐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로 답이죠. 그죠? 나머지도 더 알아보자고요. 경계는 어디에? 그림인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밖에 없죠. 등록되는 게. 그리고 소재하고 지번은 나머지 7개 다 등록이 되더라. 그러니까 답이 그냥 1번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1번. 지목이 등록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 사항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2번이 그 두 문제 중에서 우리한테 좀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보면 자,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지겹도록 연습한 거예요. 축척 변경에서 납부고지 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1개월인데, 그러니까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제거가 되겠네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의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요거를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심의 의결하라고 넘겨요. 그런 다음에 심의 의결이 끝나고 결과를 이의 신청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은 알죠. 근데 이거를 저 구석에 있는 기간 1개월, 이것도 1개월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요. 왜? 왜냐면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 나왔고 앞으로도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거 1개월 요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요건 3번이 답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3번.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 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맨날 보는 문장이죠, 이거.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요거 지적소관청이 하는 건데 좀 허접한 계획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원래 시군구별로 수립을 해요.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니까 얘네들은 답이 아니겠네.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했죠. 이거는 기출문제 지문으로도 나왔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4번.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틀렸죠? 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솟아나는 용출구가 그걸 일정 가둬두는 곳은 광천지인데, 운송하는 송수관은 여기 나와 있는 수도용지고요. 송유관은 잡종지죠.
그래서 요건 광천지가 아닙니다. 틀렸고 2번하고 3번은 양입에 관련된 건데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아닙니다. 이 사적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 안에 사적지는 양입이 돼서. 왜? 우리 양입에서 어떤 거 배웠어요? 공장용지, 종교용지, 학교용지 얘네들은 뭐까지 양입을 해요? 주거용 건축물마저 양입하는 애들 싹 다 양입을 하고, 그런데 요 종교용지, 학교용지, 공원은 얘네 세 용지는 어떤 거예요? 사적지를 양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적지를 양입한다는 말이 여기 종교용지가 있으면 종교용지가 있는데 여기 문화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이 요건데 사적지가 안에 있는데 이게 사적지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종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종교용지로 양입된다는 게. 그래서 요 3번은 틀렸습니다. 사적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으로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 왜냐면 여기에 있는 목장용지, 과수원, 묘지는 여기를 지키는 주로 관리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주거하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들이 있어도 양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을 양입하지 못하니까 여기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이건 과수원이 아니라 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2번 보시면 과수원으로 한다.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을 과수원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틀립니다. 이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과수원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교통 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궤도.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 이건 철도용지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자, 5번.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이건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의 우리가 순서대로 보자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하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5번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대한 종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토지 적성 평가서의 내용 이런 건 없어요. 요 함정 파는 문제도 쉽게 줍니다. 사실 근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 물어볼 때 여기에 있는 이 뒷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 용어의 정의할 때 딱 봤습니다. 이거. 그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 맞춰줘야죠. 이건.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맞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를 두죠. 2번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우리가 요 지적소관청이 위원장이건 요 축척변경위원회건 다 지명하고 위촉한다고 우리가 봤었어요. 맞고. 3번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해서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래. 틀렸죠? 뭐예요? 지번별 조서지. 지번별 조서. 이렇게 귀여운 문제를, 그렇죠? 우리가 지번별 조서 이거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 답이 3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1번 지문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적소관청의 그러니까 축척변경위원회가 있는 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두나 요게 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물음표 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3번에 워낙 확실한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너무나 고맙게도. 그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3번이지. 자, 4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요 20살 되면 이력서 돌린다 그랬잖아요. 20살. 오케이. 15살
15살에 청산금고 입학해서 20살에 이력서 돌리는 거, 그겁니다. 5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해야 되죠. 이 확정 공고는 왜 중요해요? 그렇죠.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이 아니라 확정 공고일로부터 축척 변경에서의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191페이지 7번,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 이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승인 규정이 없어졌어요. 이 지적 전산자료 이용하려 해서 승인 규정이 옛날에 없어지고 요 신청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출제위원 형님께서 좀 어렵게 내시려고 저기 구석을 막 찾다가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승인이란 말이 안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문제를 냈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거는 그냥 틀려줘야, 원래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지엽적인 건 원래 내면 안 되는데 틀리라고 가끔 가다가 지적법에서 한 문제 내는 그런 문제인데 하필 이의 신청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네요. 그죠? 다 맞았어. 모두 정답 처리. 행복하게 끝났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법령상 지적 측량 의뢰 지적 기준점 성과의 보관 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대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옳은 거. 자, 1번. 지적 상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근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행자에게 신청하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지적 상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한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야 되죠. 그죠? 우리 지적 삼각점 있잖아요.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기준점이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측량 성과를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냐면 이 성과를 삼각점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여기 삼각 도근점하고 삼각 보조점하고 도근점은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지적 소관청이 요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요거를 열람할 때는 요거는 보조점하고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지적 소관청한테 열람 신청을 하는데 요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시도지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요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이없게도 지금 요 삼각보고점 도근점 하는데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수행자한테 신청한다 그래서 틀렸죠. 틀렸습니다.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의뢰? 수행자한테 의뢰해야죠. 그러니까 지적 소관청한테 제출. 우리 맨날 봤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거 지적 소관청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죠. 3번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성과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까 시도지사 아니면 지적소관청한테 열람 신청을 했었죠. 3번이 맞고 4번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간,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돼. 뭐가 틀렸어? 그렇죠? 의뢰를 받는 게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수행자예요. 수행자가 의뢰를 받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되죠. 서로 지적소관청하고 수행자하고 서로 자리가 바뀌었네요. 그죠? 5번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요.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을 측량 검사 기간으로 해야죠. 요것도 바꿔치기를 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것도 그냥 우리가 연습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 9번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것. 자,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건데 봐봐요. 우리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거 지적 기준점 측량이죠. 그죠? 요거 기초 측량에 해당합니다. 기초 측량.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지적 측량이니 아니니 그거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냈어요. 경계점을 지상에 보관하는 경계 복원 측량. 요것도 지적 측량에 들어가고 현황이 들어가네요. 지상 건축물들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가 요것도 진짜 좀 얍삽한 건데 지형도가 아니지. 진짜 좀 참 아주 정말 지적법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지형도가 아니라 지적도죠. 지적도. 요거 주의력을 요하는 문제. 좀 이런 거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 요거. 자, 4번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렇죠. 이건 말소 측량이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요것도 지적 측량.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등록사항 정정 측량. 요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시험장에서 우리가 3교시이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지적도로 잘못 오인을 해서 요거를 그렇게 잘못 봤으면 5개가 다 맞는 지문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뒤로 제쳐놓고 세법 문제까지 다 푼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뜯어봐야 돼요. 계속 뜯어봐야 돼. 그러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계속 뭐가 틀렸지 하고 하면 이게 딱 보여요. 이거 찾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보고 정리하는데 다만 어떤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직접 한다.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등록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 네, 193페이지 11번. 법령상 축척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이에요. 요거 3분의 2죠.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요게 우리 축척 변경에서 자, 축척 변경에서 요 단계잖아요. 요 단계. 요거. 동의. 처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 받으면서 시행공고하면서 요이 딱 하면서 본격적인 축척변경이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요거야, 요거. 근데 요게 뭐하고 헷갈린다 그랬어요? 우리 축척변경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는 거하고 계속 헷갈리게 낸다 그랬죠. 여기서도 지금 아니나 다를까 2분의 1로 제발 속아줘 하고 1번에다가 2분의 1을 했지만 우리는 이런 거에 속지는 않죠. 3분의 2 이상입니다. 요거 답은 2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지적 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기본서 57페이지에 토지의 표시에 복구 자료 7개하고 소유자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2개 나왔죠.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거 물어본 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일단 2번부터 볼게요. 지적 공부 등본 여기에 6번에 있네. 그죠? 기본서 57페이지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4번에 있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문 요거 2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거 5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자리에 지적측량 의뢰서라던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 있죠. 요런 게 들어가면 오답이야. 얘네들은 복구 자료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우리가 측량 성과도 있죠. 측량 성과도 같은 거는 요거는
복구 자료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요 5번에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즉 요 5번 지문 있죠? 요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적소관청이 뭔가를 작성했어, 어떤 서류를. 근데 거기에 토지의 표시가 적혀 있으면 복구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측량 성과도 또는 부동산 종합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지적소관청이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개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지적소관청이 작성한 게 뭔지 아는 것들, 측량 성과도라던가 부동산 종합공부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자, 지적 측량 의뢰서 누가 작성해요? 의뢰인이 작성하죠.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의뢰인, 그리고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들어가면 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요 1번 지적 측량 의뢰서를 낸 거는 특히 요 3번 측량 결과도 있죠. 요거랑 헷갈리라고 낸 것도 있고,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기 때문에 요거랑 헷갈리라고 요걸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좀 더 헷갈린 건 요게 더 헷갈릴 수 있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이미 문제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오답으로 요게.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13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 등기 규칙상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대한 사항, 요거 물어보니까 요게 뭐 물어보는 거냐면 필요적 기재사항 물어보는 거죠. 우리 임의적 기재사항 중에서 중요한 건 기간 및 약정이고, 필요적 기재사항에서는 제가 등기필 정보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인 당사자,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 요 3개 정도는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나왔어요. 요게 토지의 표시에 관한 면적, 이거 부동산 표시 아닙니까? 그죠? 토지의 표시.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3, 4, 5번은 알 필요 없고 1번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네 1번이네 딱 하면 틀려. 왜? 왜냐면 등기필 정보 누가 제공한다고 제가 목에 핏대가 나게 항상 주장을 했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1번이 틀렸고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한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4번.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번.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요거 표제부의 등기니까 표제부의 변경 경정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지 다 맞아요. 2번하고 4번은 그러니까 답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 신청이 된다.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C한테 등기를 해주기로 해서 C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 채권자가 B를 대위해서 누구하고 같이 가서 A하고 같이 가서 B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이 채권자가 A하고 같이 가서 B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니까 이 채무자는 등기를 신청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B는 뭐가? 신청인이 아니야. 등기 권리자예요. B 앞으로 등기가 되니까 등기 권리자이긴 해도 보세요. 채권자 C가 채무자 B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을 같이 가서 B 앞으로 하는 거죠. 이때 채무자 B는 등기 신청인이 된다 그러면 틀리죠. 왜? 얘는 등기 권리자지 등기를 신청하러 안 갔어. 등기소에 안 갔어요. 그래서 리은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5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디귿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디귿은 답 찾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디귿도 대충 민법에서 그냥 베껴서 냈어요. 여기 출제위원이 대리인이 방문해서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맞고. 그래서 리을에서 승부를 보라 이거죠. 리을에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그 유형 제가 몇 개 설명드렸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죠. 어떤 겁니까 이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한번 이거 그려볼까요? 자, 여기 지금 A가 있어요. 여기 소유권자, 부동산 소유권자 A가 있는데 이 A가 누구한테? B한테 저당권도 상관없어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B한테. 그런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 이전을 제3자에게 했대죠.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근저당권을 이전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C 앞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 등장인물들 이름을 좀 알아야 돼. A는 소유자이면서 근저당권 설정자죠. 근저당권 설정자. B는 뭐예요? B는 근저당권자. 권자. C가 얘가 뭐가 되냐면 C는 제3 취득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러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원인 무효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아니면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말소 등기. 피담보채권 소멸이 했다는 게 뭐예요? 돈 갚았다고, 그죠? 그래서 피담보채권 소멸의 원인으로 할 때 등기 의무자는 B가 누구예요? 이름. 근저당권자.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야? C 또는 A 둘 다 돼. 돈 갚는 놈 중에 아무나 된다 그랬죠? C 누구? 제3 취득자고 N은 근저당권 설정자. 자, 그럼 볼게요. 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자 A 또는 제3 취득자 C는 근저당권자 B와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하고 A하고 같이 가든 A하고 B하고 같이 가든 가능하다.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네요. 그죠? 리을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우리가 정말 이거 등기 의무자 권리자에서 엄청 배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 권리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전산 이기된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야 돼요. 4번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이런 부속 서류.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신청서죠. 그러니까 부속 서류인데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이거는 알아야지. 이거는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등기부는 아무나 다 열람할 수 있는데 그 부속 서류들은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니까 요거는 답이 아니고요. 등기부는 영구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알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그냥 넘어갔어. 안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죠. 3번도 몰라. 5번도 봤더니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 요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3개 중에 하나 찍어요. 그럼 틀리지 뭐. 2개 중에 하나 찍으면은 맞는데 3개,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 찍으면 한 80%는 맞추거든요. 근데 3개 중에 하나 찍으면 무조건 거의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아마 여러분들 틀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 3번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부본이란 게 제가 요거 수업 시간에 지나가듯이 기본 강의 시간에 한번 드렸습니다. 요게 그 백업하는 등기부를 백업하는 자료라 그랬죠. 등기부 부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백업본을 만들어 놔야 돼요. 등기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등기부 부본은 그거를 혹시 불타 없어질까봐 백업해서 만들어 놓는다. 여기에 그냥 알아두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전환을 위해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요게 그러니까 보통 어떤 거냐면 종이등기부에서 전산등기부로 이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있던 등기기록은 폐쇄가 찢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종이등기부에서 전산등기부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종이등기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박스에다가 이렇게 문서 박스에서 넣어가지고 영구히 보존하는 거야. 폐쇄는 폐기가 찢어버리는 거고 폐쇄는 어디에다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생소하니까 모르겠지. 근데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까지 강조를 안 드렸는데 제가 기출문제 할 때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넘어가자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2번 이상 나오면 저는 자존심 버리고 가르칩니다. 아셨죠? 자,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공부량을 줄여주려고 정말 중요한 것만 이론 강의 시간에 하고 나머지는 기출문제 시간에 다 훑어보는데 이거는 기출문제 시간에도 제대로 안 훑어봤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요 기출문제 해설을 기점으로 해서 요 지문도 편입을 시키기로 했어요. 제대로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볼게요. 등기부는 등기부 부속 서류라고 안 그러고 여기서는 지금 등기부라고 했죠.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긴다.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내냐고. 2번이나 짜증나게. 지금 가르쳐 드릴 건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한데 계속 나서 좀 짜증이 나요. 그래도 하자고 해. 이왕 나온 김에 같이 배우고 넘어가요. 그래야 속 편하지. 진짜. 자, 여기 이제 우리 등기법 14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번은 뭐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예요.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그죠? 그 다음에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지금 우리 이거 3번 지문에 나왔었나? 여기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 봐봐요. 여기 보면은 등기부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하며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등기부는 전쟁이나 뭐 지진 쓰나미 이런 거 아니면은 밖으로 못 가져가. 그 장소 밖으로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진, 쓰나미, 전쟁 이런 거 아니면은 옮길 수가 없어. 근데 4번 여기 봐봐. 여기는 등기부의 부속 서류.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가 아니라 등기부의 부속 서류. 무슨 신청서 내지는 첨부 서명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똑같아.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해. 여기까지 똑같죠. 등기부하고. 그런데 등기부와는 다르게 이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다만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 그러니까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 법원이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두 번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잖아요. 영장에서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등기부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외에는 절대 못 옮기는데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은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나르는 거 밖에 나갈 수 있고 어느 경우에도 법원이 명령이나 촉탁하는 경우나 영장 방을부하는 경우에는 밖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는 딱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는 거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등기부는 천재지변하고 전쟁이 터지면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근데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천재지변하고 전쟁은 당연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등기부와 같이. 근데 어느 경우에도 법원이 명령 촉탁을 하거나 영장으로 압수하는 요 경우에도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를 영장으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등기부를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는 경우로 밖으로 가져나갈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 되겠죠. 그래서 이 2번이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에 옮길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맞는 지문이 되려면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이러면 맞는 지문이 됐겠지. 근데 이거는 등기부는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알아두자고요. 올해부터. 아주 자존심 버리고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근데 내년에는 안 나올 겁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걸러 나오고 그래도 알아두세요. 알아둬. 자, 그 다음에 16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골라요. 1번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요 지문은 6번에 1번하고 2번 지문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1번 지문은 어떤 지문이냐면 한번 볼게요. 1번 지문은, 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이겁니다. 여기 지금 A가 있어요. A가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요 B한테 저당권 설정해줬어. 저당권. 근데 얘가 지금 빚을 못 갚고 있어요. 빚을 못 갚고 있어. 이자도 못 갚고 빚을 못 갚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자가 요 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경매 신청을 하려면 요 부동산에 임의 경매 등기를 하게끔 이제 촉탁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B가 할라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게 이 소유자가 지금 사망했죠. 그러면 이 소유자가 사망한 부동산으로는 경매 등기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비정하지만 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서도 이 A의 자식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B가 이 상속인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대위 신청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누가 죽은 사람 앞으로 못하니까 누구 앞으로? 요 A의 자식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건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이건 봤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 의무자 공동으로. 자, 이거는 무슨 얘기? 이거는 맨날 봤던 거죠. 여기 A가 가등기 의무자고 요 가등기를 받은 B가 가등기 권리자예요. 그 말인 즉슨 뭡니까? 여기 건물이 있는데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야, 내가 6월 1일 날 너한테 가등기 해주고 본등기는 뭐 8월 1일 날 본등기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누가 죽었어요? 가등기권자인 B가 사망하죠? 그러면 이 가등기를 이 B의 자식 앞으로 상속할 필요 없이 곧바로 본등기를 누구한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등기를 B의 상속인 앞으로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 문장을 보면은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 가등기를 맞춘 해 가등기 권리자인 B가 사망했대요.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B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가등기 의무자 누구 A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자기 앞으로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앞으로 곧바로 뭐 없이, 상속 등기 없이.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1번을 저하고 같이 기출문제에서 풀어봤지만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를 안 드렸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날지도 몰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물음표 했겠죠? 근데 2번은 우리가 가등기 할 때 여러 번 봤으니까 2번은 알아야 돼. 2번은 알고,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해서 멸실 등기, 이건 뭐예요? 여기 지금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B인데 요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 B가 원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지만 토지 소유자 A가 대위로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대위 신청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잖아요. 그죠? 4번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됐다는 얘기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거지.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것도 2번하고 비슷한 원리인데 이 4번은 뭡니까? 그죠? 이거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 중요하다고 엄청 제가 우리 같이 공부 엄청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 원래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A가 B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크리스마스 전날에 둘 다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잔금일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 잔금일을 좀 멀리 잡아가지고 이 A가 사망한 거예요. 사망을 했어. 그러면 사망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요 A의 상속인한테 넘어가죠. 근데 지금 등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소유권자가 A인데 원래는 FM대로 하면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A의 상속인 앞으로 한 후에 그 다음에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며칠 있으면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요 A의 상속인과 B가 공동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요거를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랬죠. 여기서 요 상속 등기 생략하고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피상속인 A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 B, 매수인이 B예요. B가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모태솔로는 아니구나. 자식이 있으니까. 그죠? 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봐봐요. 상속인, 이 A의 자식이죠. A의 상속인은 서류를 첨부해서 피상속인 A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누구? 그러니까 요 매수인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곧바로 가라고. 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자, 여기서 바로. 만약에 여기에다가 상속 등기 없이 그 말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눈치챌까봐, 이 상황임을 눈치챌까봐 바로라고 표현했어. 바로.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힌트가 될 만한 말들을 잘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이 문장에. 여기서 만약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라고 딱 했으면 바로 눈치챘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는 어떻게 제가 요걸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이 개시가 됐다. 이 말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죽었다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보지 못하고. 자, 그래서 요거 맞죠? 그래서 요거 맞아요. 곧바로 상속 등기 없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5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 건물 소유자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분 건물 소유자의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대위 신청할 수 있지. 요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요거는 되게 쉬운 내용이죠. 이거는 구분 건물이 있어요. 구분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해.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면 적어도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는 명의인지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제부의 등기, 표시의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대위 신청.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대위 신청을 표시의 등기를 하는 거지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면 안 된다. 그건 틀린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이거 대위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번이 잘 기억이 안 났더라도 어떻게 2번, 3번, 4번, 5번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소거를 하다가 1번이 답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속으로 너나 그렇게 풀지 우리가 그렇게 될까? 여러분도 그렇게 풀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연습을 기출문제 3번 풀고 그러면 이런 지문 같은 거 다 기억나고 다 소거하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자, 196페이지 보세요. 자,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조 1항 일단 건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것까지 다 읽고 매매 계약에서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그러니까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한다고 하니까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요 부동산 신고 필증에 관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신고한 거래 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등기 신고 필증을 받아야 돼. 이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2번.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가액을 신청정보에 써서 내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거래계약 신고 필증 정보를 이제 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은 이 신고 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게 요거 갖고 가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신고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 목록을 그렇죠.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어떻게 해요?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죠. 요거 3번, 4번은 우리가 강조해서 봤던 거예요. 5번을 봤더니 등기관은 거래 가액을 등기 기록 중에 등기 기록에 기록해서 등기한다 그랬죠. 신고 필증이 있으면 요거를 거래 가액 등기 매매 목록이 있으면 매매 목록에 적어야 되는 답이 있잖아요. 봤더니 답이 없어. 다 맞아. 그래서 당황한 문제가 바로 17번입니다. 근데 이 17번은 좀 야비하게 냈어요. 야비하게. 이거를 등기관은 거래 가액을 등기 기록 중에 갑구 또는 등기 원인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기록하냐면 이 문제 너무 디테일해. 이거 솔직히 등기법, 지적법 문제도 아니고 등기법 문제치고 이거 좀 너무 디테일하게 냈는데 우리가 사실 거래 가액을 등기한다는 것까지만 아는 것도 우리 좀 벅차죠. 근데 여기는 등기에 어디에 요거를 적어 이것까지 물어봤어. 물론 저는 수업 시간에 등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적는 것까지 제가 예로서 다 보여드리긴 했어도 사실 그것까지 기억하기는 좀 힘들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거래가액을 등기기록중 등기 원인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적어야 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어딘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갑구 중에 이 지금 갑구예요. 갑구. 여기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이 들어가는데 이 지문은 등기 원인란 그 옆에 여기에 거래가액이 들어간다 그래서 틀렸어요. 너무 디테일하죠 문제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등기 원인란이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직접 시연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거래가액이 등기가 된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버거운데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는지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자, 18번. 대장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장이 편성이 되어 있으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자, 등기관이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원일을 기록해야 된다. 너무나 고마운 문제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연월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그냥 바로 1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죠. 2번,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상속인과 포괄 유증인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후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증으로 해야 돼요. 요거 엄청 강조드렸던 내용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3번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수용은 기등기 토지,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수용하고 미등기 토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사업자 앞으로 함으로써 수용합니다. 맞아요. 4번 군수의 확인 이거 나오면 건물인지 토지인지 봐야 돼요. 건물만 되니까 건물에 대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 건물이니까 맞네. 그죠? 사실 근데 1번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장에서는 이거 볼 필요도 없던 거였어요. 해설이니까 그냥 제가 다 해드리는 거지. 5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에 등기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거 꼭 나오잖아. 이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 그래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의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개시의 등기, 임차권, 명령 등기하는 경우에 미등기 부동산에 촉탁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8번은 쉬워도 너무 쉬운 문제를 내셔가지고 요 1번을 만약에 한 5번 정도로 냈으면 나머지 지문은 최대한 읽어봐서 시간이라도 약간 끌 수 있었겠죠. 아주 쉽게 냈습니다. 요 18번의 1번은.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197페이지. 주등기, 부기등기 물어보는 문제.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일단 부기등기로 하는 거. 일단 멸실등기 요거는 주등기로 하죠. 표제부의 등기니까. 자, 약정이나 특약. 얘네들 어디에 붙여서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부기등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2번이네요. 너무 쉽죠,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 오면 언제나 주등기. 토지의 분필 등기도 표제부의 등기니까 언제나 주등기.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 이것도 표제부의 등기니까 주등기. 주등기, 부기등기도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것만 골라서 다 여기 모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 올해 등기법이 그래서 쉬운 문제는 상당히 쉽게 맞출 수 있게 줬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매매 비용 요거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매매 비용을 기록해야 되는 매매 대금,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 매매 비용 둘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요거 3번 환매 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에 신청해야 된다. 아니죠. 환매 특약의 등기는 언제나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3번 너무나 쉽네요. 3번. 이게 3번이 어떤 거예요? 자, 요게 이 얘기죠. 우리가 환매 특약에 등기할 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요 B가 A한테 돈 빌려주는데 담보를 요 부동산으로 잡으면서 야, 네가 일단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돈 갚으면 내가 너한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게 라는 이런 환매, 다시 돈 갚으면 다시 팔게 라는 특약을 맺은 게 환매 특약 등기죠.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의 등기는 신청서를 따로 쓰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게 별개의 신청서인데 이때 이 신청 정보와 요 신청 정보를 따로 내는 거를 항상 동시에 신청해야 돼.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만 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며칠 있다 할게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동시에 등기가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환매 특약의 등기는 며칠 있다가 신청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의 등기, 환매권 설정의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가등기도 안 돼요. 가등기는 신탁 등기는 되는데 요 환매 특약의 등기는 가등기도 안 되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거예요. 환매 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에 이 등기가 된 다음에 나중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그렇죠. 요것도 등기 원인 증서, 계약서에 원래 기간이나 약정 같은 거는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적어줘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맞습니다. 5번.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자, 요 표현 중요해. 요거.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돈 갚았다고. 돈 갚았다. 즉,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행사했다. 그럼 우리 직행. 환매권을 행사했으면 직권으로 말소하잖아요. 등기관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환매 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표현을 잘 알아야 돼.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자, 그럼 볼게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환매권을 행사 돈 갚았대.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면서 B는 A한테 환매 특약을 등기한 거죠. 이런 경우에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말은 돈을 갚았으니까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요 환매 특약의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죠? 근데 만약에
환매권 행사를 안 해서 즉 돈을 못 갚으면 요 환매 특이하게 등기는 요거는 A하고 B하고 가서 A가 등기 의무자, B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요거는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죠. 요 환매 특이하게 등기를.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거를 물어본 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매 특이하게 등기에서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표현보다 돈을 갚았다는 표현보다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 취득의 등기 또는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돈 갚았다고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권 말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아무튼 3번인데 5번 지문이 훨씬 더 물론 3번도 중요한데 5번 지문을 좀 주의를 요합니다. 아셨죠? 자, 2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등기 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 가등기 명의는 자, 이게 지금 1번하고 2번, 3번은 우리가 가등기 신청과 가등기 말소의 단독 신청에 관한 건데 우리 요거를 하나씩 보자고요. 뭐냐면 첫 번째가 요 A가 B한테 가등기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A가 가등기 의무자고 B가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권리자인데 이때 가등기 명의인이 요거를 원래 기본소 221페이지에 보면 원래는 이거를 말소할 때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즉 A하고 B하고 같이 가서 이걸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가등기 명의인 B가 자기의 인감증명 들고 가서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 A가 B의 승낙서를 들고 가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근데 승낙서를 받더라도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말소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요 가등기를 하러 갈 때 원래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B 혼자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A가 가등기 해준다 그래 놓고 안 하면 가처분 명령 받아서 가등기 권리자가 혼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다 틀렸습니다. 요거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 A가 한 사람한테 가등기를 해준 게 아니라 3분의 1 지분씩 B, C, D한테 3분의 1씩 이렇게 가등기를 해줬을 때 B 혼자 가가지고 자기 것만 본등기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주제 넘게 오지랖 부려가지고 남의 것까지 본등기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신청할 수 없다. 요게 29조 2호에서 상속하고 반대가 됐었죠. 상속은 싸가지 없이 자기 것만 상속 등기하면 안 되고 다른 형제들 것까지 다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 상속 등기를. 그래서 요 4번이 맞네요. 5번은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에 의무한 자 이거는 우리가 맨날 보던 거죠. A가 B한테 가등기 해줘 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하기 전에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이 B가 본등기 하러 가면 A하고 같이 가야 되지 이 제3자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본등기하면 직권 말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얘는 가면 안 돼. 자, 그래서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 가등기 후에 제3자 즉 C에게 이전이 된 경우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제3자가 아니라 가등기 의무자 A예요. 얘 뭐라고도 불러요? 가등기 C의 소유자, 가등기 C의 소유자지 제3취득자 또는 본등기 C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직권말소의 대상입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네요. 4번. 21번에.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찍었을 텐데 둘 중에 하나를 찍었을 텐데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자, 1번.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맞죠? 오케이. 2번, 전세권의 사용수인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이거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민법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좀 몰랐다고 칩시다. 3번, 집합 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 부분, 자, 대지권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같은 용익물권 할 수 없다 그랬죠. 왜? 이거 지분이니까, 지분. 대지권에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못해. 왜? 분리 처분이 안 되니까. 이거 배웠죠? 우리. 그래서 대지권에 뭔가 설정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 찾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는 알아야 돼. 요거는 민법 시간에 잘 기억이 안 나서 잘 몰라. 4번.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도면에 자,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5번 지문이 쉬운데 괜히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그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이 5번 지문 때문에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려보면 저하고. 자, 보세요. 을명의의 전세권 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병명의의 가압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가령 소유권자가 갑이 있는데 이 갑이 전세권을 을 명의 앞으로 설정해 줬어요. 근데 이 을이 씨한테 병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자 이 병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에다가 가압류를 건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압류니까 이거는 부기등기가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압류로 해서 병 앞으로 이렇게 가압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을한테 돈 달라 그런 거지 소유권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돈을 을한테 빌려주고 을 명의 앞에 전세권에 가압류 건 겁니다. 가압류가 순차적으로 맞춰진 경우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자, 근데 뭔가 알고 봤더니 이 전세권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대.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말소가 되면 가압류가 부기등기니까 덩달아서 같이 말소된 거네. 말소된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네. 그럼 얘는 뭐예요? 덩다리네. 덩다리가 누구야? 말소등기에서의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해관계인이니까 요거를 말소하려면 이 병에 제가 요즘 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병이에요. 병. 이 병에 뭐가 필요한 거야? 이해관계인이니까 얘는 승낙서가 필요해요. 이걸 말소하려면. 그래서 자,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지. 이 말은 뭘 물어본 거냐면 얘 전세권 말소당할 때 얘도 부기등기니까 같이 말소당하잖니. 그러니까 얘가 이해관계인이야 아니야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을병 나오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하고 민법까지 기억을 했었으면은 이 4개를 걸러서 4번을 맞췄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또 선생님이나 그렇게 할 줄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2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침착하게 갑을병을 그림을 그렸으면 맞았을 텐데 안 그랬으면 적어도 4번하고 5번 2개 중에서 하나를 찍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4번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제가 이번에 특강에서는 이걸 했는데 원래 사실 이건 했었어요. 제가 작년에는 특강 자체를 안 했었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특강에서는 이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 근데 이걸 또 내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가 요 특정층 전부에 관한 게 2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 기회에 공부를 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 특정층이란 표현이
우리 등기법이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요 네 번째인데 보세요. 요게 원래 우리가 첨부 서면 중에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할 때는 어떤 용익물권이나 용익권 그런 거 요게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때 도면을 냈죠. 근데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만약에 5층 건물인데 요 3층 있죠. 3층 전부를 전세권 설정하잖아요. 이런 용익권을 설정할 때는 그때는 부동산 일부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특정 층에서 요거 그래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어디 나오면 우리 지상권에서 나오는데 지상권에서는 요 특정 층에다가 구분지상권 있죠.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요 두 개 알아두자고요. 이 구분지상권은 공중에 완전히 떠 있거나 아니면은 지하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구분지상권을 여기다 특정 층에다 설정할 수 없고 이런 전세권이나 임차권 같은 거 여기다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기회에 정리하자고. 특정 층 나오면 도면 안 내도 돼. 또 하나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요거 두 개 알고 가자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3번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자, 이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한 경우 그 가등기에 본등기에 맞춰진 등기증 등기관 시고. 자, 이것도 가등기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건데 올해는 되게 쉽게 냈습니다.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거 원래 여기 쭉 지나가고 있는데 가등기에서 본등기 이 사이에 이 본등기 사이에 뭔가 오면 특히 요거 그리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 본등기죠. 그럼 얘 직권말소하는데 우리가 7가지는 직권말소하지 않는 거 배웠잖아요. 7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요 5번입니다. 5번.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요 경우가 우리 기본서 221페이지 보면은 요거 나와 있죠. 요거. 그래서 가등기 전에 선순위, 본등기에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닌 게 가등기 전에 선순위 등기, 해당 가등기는 순위를 지키려고 말소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으로 비슷한 거예요. 가등기상 권리를 가등기에다가 하는 가처분, 가등기에다가 하는 압류. 우리 지금 5번 지문이 요겁니다. 요거 4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6, 7번이 그나마 3번, 4번보다는 좀 어려운데 얘네들은 어떤 겁니까? 여기 가등기하고 본등기 하는데 원래 이 중간에 있는 애들 직권말소의 대상이지만 가등기 이전에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전세권에 의해서 온 요 임의경매 개시의 등기가 중간에 온다던가 아니면은 가등기 전에 가압류에 의해서 여기 강제경매가 된다던가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가등기 전에 얻어서 임차권 등기 오면 요거 말소 안 당한다 그랬죠?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5번 있죠. 5번이 답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좀 그림으로 좀 자세히 보면 이겁니다. 지금 이거죠. 지금 이거는 보지 마시고 지금 요쪽만 보세요. 요쪽만. 지금 여기에 요 A가 B한테 가등기 해주고 나중에 본등기 해주기로 했어요. 본등기 해주기로 했는데 원래는 이런 거죠. 요게 6월 1일 날 됐고 요 본등기를 그러니까 가등기를 6월 1일 날 했고 본등기를 한 8월 31일 날 하기로 했으면 요 사이에 오는 애들 중에 만약에 A가 다른 데서 돈 빌리죠. 그러면 돈 빌렸던 사람이 이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걸면은 주등기로 여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압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A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본등기 하게 되면 직권말소예요.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사이에 요거 직권말소하는 이유는 이 A가 B한테 본등기 해주기로 해놓고 나중에 본등기 해주기로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요걸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가등기 명의인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가등기가 있을 때 본등기하기 전에 A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거나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나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A가 돈 빌리면 가압류가 이렇게 주등기로 와가지고 본등기가 되면 직권 말소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돈을 B가 빌렸어. B가. 다른 사람이 B한테 돈 빌렸는데 가등기가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것도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가압류를 걸죠. 그럼 이거는 부기등기로 돼요. 부기등기. 그럼 돈을 A가 빌린 거예요? B가 빌린 거예요? 원래 요 중간에 말소하는 게 A가 다른 짓 할까 봐 B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권 말소를 본등기할 때 하는 건데 이거는 B가 돈 빌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교재에 그 3번하고 4번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은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 아마 틀리셨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탁에서 저한테 배운 내용이라고는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신탁은 무조건 단독 신청일 거고 신탁원부 작성하고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회 등기 그 다음에 신탁자하고 수익자는 대위 신청이 가능하고 얘네들은 동시 신청인데 일괄 신청 하나의 신청서는 일괄 신청이고 그 다음에 순위번호는 주등기로 하고 신탁등기 우리가 딱 이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벗어났어요. 올해 시험에서는. 그래서 자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답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1번, 2번은 대위에서 할 수 있다. 대위에서 그죠? 수익자, 수탁자, 대위 뭐든지 아무튼 대위한다 그러면 맞는다 그랬죠. 그리고 단독으로 하면 맞는다 그랬잖아요. 3번을 봤더니 가등기가 되는 건 아는데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분은 가등기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를 작성할 정보를 모르겠죠. 이거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건 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두 개만 알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인데 우리가 4번하고 5번은 여기 나온 김에 좀 보자고요. 이건 제가 그냥 이제 올해부터는 요것도 지금 그 두 번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특강에는 이거를 넣어놨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까지 넣어놓을 필요는 없고 제가 특강에만 이걸 좀 넣어놨는데 우리가 그 8개 외에 조금 제가 가급적이면 신탁이 좀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그 8개만 알면 풀리게끔 했는데 이것까지 좀 알자고요. 알면 좀 더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한번 요거를 한번 보자고.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여러 명의 수탁자 중 한 명의 임무 종료로 인해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 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된다. 내용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그냥 요령만 좀 알아가자고요. 5번째,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우리 신탁의 법조문을 쭉 보다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무지하게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법조문을 제가 저는 다 읽어봤겠죠. 읽어보면 대부분 다 단독이랑 단독 신청, 대위 신청, 일괄 신청 이걸로 다 맞게 돼서 제가 이렇게만 알고 있으라고 한 건데 그거를 벗어나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신탁 등기를 신탁 원부를 고칠 때 직권으로 하거나 촉탁으로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부터 좀 알아볼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직권에 의해서 신탁 원부를 기록하는 내용하고 촉탁으로 신탁 원부의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이거 지금 신탁이 이런 거죠. 신탁이 여기 건물이 있는데 이 A가 B한테 얘가 위탁자 또는 신탁자, 위탁자 또는 신탁자죠. 그 다음에 B가 수탁자고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함부로 B가 파는 게 아니라 뭐를 작성합니까? 여기 신탁 원부를 작성해서 신탁 원부에 다 나와 있어요. 이 B는 소유권은 B 앞으로 있지만 신탁 원부에 적혀 있는 대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지가 함부로 팔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신탁 원부에 너 팔면 안 되고 가령 요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 수익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돈은 C, 얘는 수익자라 그러죠. 수익자한테 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나중에 돌려줘야 돼.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신탁 원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탁 원부를 어느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신탁 원부의 기록을 촉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 원부 기록을 변경하는 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다 외우기는 무리죠. 세 가지 다. 사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는 내용도 알기가 어려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수탁자 변경에 의한 이전 등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면 이 수탁자가 B에서 D나 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신탁원부를 직권으로 고쳐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탁자가 여러 명이었는데 가령 B, D 이 세 명이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더 이상 자기는 수탁자 안 한다고 했을 때 한 명의 임무 종료로 인했을 때 이제 이게 합의였는데 이걸 변경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신탁 원부도 직권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수탁자 중에 한 명이 서명이나 주소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통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는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그럴 때 보통 이 신탁회사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통 신탁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회사 이름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에는 얘가 바뀌었다고 신탁 원부를 직권으로 고쳐줘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제가 방금 풀어서 얘기하니까 웬만큼 기억이 되죠. 근데 그냥 최소한 이 정도라도 기억하자고요. 수탁자에 대해서 뭔가 바뀌었어. 수탁자에 대한 내용이 뭔가 바뀌면 신탁 원부는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쳐줘야 돼.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 종료로 인해서 합의명의 변경 등기했대요. 그러면 아무튼 수탁자가 바뀌었대죠?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 원부를 변경하라. 오케이. 요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법조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촉탁으로 이번에는 신탁의 변경, 이 신탁 원부를 또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촉탁으로. 자, 근데 보세요. 법원은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 원부의 기록을 이것도 신탁 원부의 기록을 변경 등기를 이번에는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촉탁으로.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솔직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촉탁으로 하는 거 이해해놓고 세 개가 또 나와.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사실은, 하나씩 암기하는 거는 힘들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사실은, 봐봐요. 법원이 이 내용만 기억하죠. 재판을 했대, 재판. 법원이 재판을 했고, 또 법무부 장관이 나왔어. 법무부 장관이 뭔가 했어. 법무부 장관이 뭔가 하죠. 그러면 촉탁으로 한다. 이렇게 외워두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요거.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신탁원부의 기록을 변경할 때 직권으로 하면은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직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촉탁으로 할 때는 법원이 촉탁으로 할 때는 요 재판을 하거나 법원이 무슨 재판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뭔가 했어.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경우로 한 경우에는 한다. 뭘 한다? 촉탁으로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자고요. 하나 더 나와요, 사실.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거는 안 할게요. 괜히 하나만 여기에 뭐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우리 이거만 아는 것도 사실 벅차니까 하자고요.
그냥 넘어가자고. 그거는 사실 이것도 안 하려다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왕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한번 들었죠? 들어서 어느 정도 암기했으면 배웠던 내용을 억지로 잊어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두면 그냥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이건 봤어요. 뭐 수탁자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 그랬을 때 직권으로 어떻게 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재판했어. 법원이 뭔가 재판했대요. 그러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촉탁으로 한다. 법무부 장관이 뭔가 하거나 재판한 경우에는 한다. 이렇게 요령만 알고 가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올해는 지적법이나 등기법이나 문제가 뭐 이렇게 좀 쉬운 편인데, 제가 이 해설 동영상을 찍는 거는 시험 몇 개 맞았나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해설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34회 시험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해설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공부해야 될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34회 시험을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더 잘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한 겁니다. 아셨죠? 계속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고요.